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학교생활 TMI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들 올해 몇 학년 맡으셨나요? 저는 6학년을 원했었는데 재작년에 한번 이 학교에서 하기도 했고 다른 그 부장을 맡으시는 선생님께서 6학년을 또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또 6학년을 안 하셨다 보니까는 제가 양보를 하고 저는 현재 2학년에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올라올 그 2학년 학생들과의 정말 귀염뽀짝한 브이로그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저학년도 굉장히 잘해요. 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의 댓글을 봅니다. 그때 6학년을 맡으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 6학년에 대해서 생각보다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6학년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힘들었을 때보다 즐거웠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티클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학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6학년의 두려움도 좀 해소를 시켜드리고 6학년의 그 학급 경영 또는 학생 지도 또 생활 지도 측면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6학년에 관한 기획 특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편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6학년의 장단점, 두 번째 편은 6학년 생활 지도, 세 번째 편은 6학년 학습 지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좀 잘 보시고 6학년을 하실 때 좀 약간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6학년 뿐만이 아니라 5학년에도 좀 적용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5학년을 맡으신 선생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학년을 맡으신 1, 2학년 맡으신 선생님들 계시면은 제가 오늘부터 드릴 말씀이 약간 1, 2학년과 5, 6학년을 좀 비교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6학년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리얼리티 가득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완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 많이 순화를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는 점 선생님들께서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역시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케바케라는 점 지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1편 6학년의 장단점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점은 6학년의 장점입니다. 우선 6학년 같은 경우는 규칙을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급식을 5년이나 먹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선생님들을 겪고 이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각양각색의 학급 규칙이나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미 좀 약간 도가 튼 애들이에요. 학교를 6년째 다니는 애들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뭐 생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학년 하실 때처럼 뭐 1부터 10까지를 모두 다 가르치실 필요 없이 정말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규칙이라든지 또는 선생님들만이 가지고 계신 규칙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생활지도, 규칙 지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 1부터 10까지를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돼요.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뭐 수업시간 종치면 앉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치셔야 되고 이 가르친 내용을 친구들 입에서 스스로 한번 이야기하게 해보시고 직접 활동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면서 입학조 적응 활동 때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정말 체득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6학년, 5학년 같은 경우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규칙 적용하시는데 에너지 소모가 좀 덜 하실 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규칙을 척하면 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규칙을 제시했을 때 이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저학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한 번만에 알아듣고 그거를 바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규칙을 따라주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6학년이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일부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를 통해서 규칙을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 간에 의사소통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 비속어, 유행어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뭐 같이 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언어와 학생들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주장이 굉장히 좀 강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표현력도 어느 정도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저학년 같은 경우
경우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이 약간 무리가 있어요. 저학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수 자체가 일단 적고 단어들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높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다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데에는 저학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학생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점으로 저는 좀 넣어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학교교육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저학년에 비해서. 자, 선생님들께서 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느낄 거예요. 자, 저학년에 비해서 고학년이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공개 수업 참여도, 학부모 총회 참석률이 저학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낮아요. 학부열이 정말 눈에 띄게 높은 지역은 꾸준히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완만하게 좀 낮아지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학년 하시다가 고학년 바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느끼실 거, 체감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5년 동안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신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로 5년 이상을 사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대충 다 알고 계세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선생님들께 모든 부분을 거의 맡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는 곧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원하시는 학급 경영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학부모님들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선생님이 원하는 형태로의 학급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선 저학년 같은 경우는 개별 학급 특색보다는 학년 내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부모님들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급 간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비교에서 오는 불만이라든지 민원을 막기 위해서 학년이 거의 대부분 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같은 특색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비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께서 규칙 적용을 하신다든지 또는 선생님들 간의 선생님들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조금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의 수업 진행이 가능하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학급 운영이 가능해져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의 주특기를 살린 학급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체육을 좋아한다. 그럼 체육 교육을 좀 강화해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음악 시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조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고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교육정보기기 활용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다양한 교과에서 정보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교육연극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말 교육연극을 많은 교과에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급 특색을 가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을 선생님들이 제시를 했을 때 아이들이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이미 아이들이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수월하게 선생님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학급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 지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시도나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시도나 지역에 따라서 6학년을 했을 때 승진이라든지 이동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점수 때문에 6학년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음 학교로 옮길 때 또는 내가 다음에 가고 싶은 지역이 있을 때 이 점수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점수니까 이 부분은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장점으로 넣어봤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산점이 있는 지역이나 시도교육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6학년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폭력 예방교육 가산점을 좀 배정하는 학교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승진하실 때 꼭 필요한 점수니까, 그리고 내가 굳이 승진을 안 하더라도 일단 점수는 받아두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수에 관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라든지 지역 교육청 또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6학년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뜨악할 만한 단점들은 제가 지금 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말씀들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생활지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전부 다 관통하는 이야기인데 6학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정말 생활지도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자, 이는 6학년 학생들의 특성 때문인데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가 강해지는 학년이에요. 그만큼 자기 표현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무슨 말이면 말을 안 해. 기분 나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내가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신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좀 말하기를 좀 많이 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말을 할 때는 정말 힘들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닌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친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좀 학생들과 대화를 개별적으로 하시려는 노력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 개별적인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 번씩은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이 너한테 도움을 줄 거라는 액션을 정말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을 때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는구나, 선생님이 나한테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말씀드린 부분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급 초기에 학생들과 개별적인 상담 또는 개별적인 면담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친구들과 래포 형성을 조금 긴밀한 그리고 두텁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야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학급 운영을 하실 때 힘들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다 내 편이 되어 있거든.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업이 굉장히 늦게 끝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월화목금은 6교시로 운영이 되고 수요일날 5교시가 교육과정 운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6교시 기준으로 2시 반에 끝나는 학교들도 있고 뭐 늦게 끝나는 학교는 3시 뭐 그 이상 늦게 끝나는 학교들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회의라도 한번 갔다 오시고 뭐 커피라도 한 잔 타셔가지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시고 좀 업무라도 해볼라 치면은 벌써 4시에요. 그러면은 4시 40분에 우리 4시 반 또는 4시 40분에 퇴근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업무가 익숙하지가 않아. 그럼 업무를 또 막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실수도 종종 하고 그래요. 그러면 좀 약간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가져보자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퇴근이 또 늦어져.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또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약간 좀 단점인 것 같아요. 6학년 같은 경우는 좀 업무를 좀 적게 주거나 경한 거를 좀 주려는 경향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수업이 좀 일찍 끝나기 때문에 업무를 좀 약간 중한 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학교들마다 다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학년이 그럼 수업 시수가 많으냐 그건 아니에요. 수업 시수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학년은 2학년이에요.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무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업무를 좀 하시면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시고 업무에 대한 실수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들이 많이 큽니다.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발육이 굉장히 남달라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180에 넘는 애들도 있고 정말 180에 육박하는 170 넘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저만큼 몸무게 나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 여학생들도 신체적으로 좀 약간 키가 크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 사실은 남자 선생님들도 이 싸움을 중재시키거나 말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싸울 때는 정말 모든 정신이 거기 다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진정시키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봤자 애들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거는 안 겪어보시면 모릅니다. 지역적 폄하를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좀 다소 거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살벌합니다. 아이들 싸우는 거. 이럴 때도 선생님들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아이들 사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떼놓는 게 먼저예요. 내가 있는 님 없는 님 다 써가지고 일단 떼놓으시고 학생들 진정시키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상담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너무 빈번하거나 또 어떤 학생이 너무나도 지금 막 말도 안 되게 진짜 뭐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고 하시면은 그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시다면 부탁을 조금 하시고요. 학교마다 상담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정말 치고받고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지도하시기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짚고는 넘어갈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친구들이 안 싸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는 생활지도 편에서 중점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개별 상담을 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사 선생님의 뭐 도움을 받으신다든지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는 아이들 둘이 붙여놓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 학생 따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 자문도 역시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아이들이 크잖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을 약간 만만하게 본다는 거야. 이거는 저경력, 고경력을 떠나서 그 학생들이 좀 체격이 크거나 선생님이 약간 내가 볼 때 약간 만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 내가 이 선생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내가 어떤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정말 강하게 이게 훈육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교육법상 이거를 학생들이 좀 알고 좀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카리스마로 이제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잡혔을 때 이게 확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확산되게 되면 교실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실 붕괴로 이어지게 되면 정말 수업, 활동, 운영, 교육과정 진행이 안 돼요. 담임교사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불만이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이어져요. 학부모님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절대 내 편 안 들어줘요. 선생님 편 안 들어주거든요. 학급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2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 담임교사 입장에서 본 6학년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뭐 6학년 뿐만 아니라 5학년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5학년 담임선생님들께도 시사하는 바가 많으니까 5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도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6학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6학년의 장단점 또는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 학교생활 TMI 콘텐츠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장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콘텐츠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편 6학년 생활지도 편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옆반 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